안녕하십니까. 녹동수호 김선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강의를 한번 올렸었죠. 간단하게. 이번에도 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손님들이 이제 처음 오징어 낚시를 하시는 손님들이 오전에 중요한 시간에 피딩 타임에 감각을 느끼려고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몇 가지 이제 좀 제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합사 이야기 먼저 할 건데요. 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징어 낚시 하러 오신 분들이 보통 뭐 2호 합사, 1.5 합사 이런 걸 많이 가져오시는데 합사는 제가 손님들한테도 몇 번 그 말씀드렸는데 1호 이상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85를 써요. 1호하고 0.85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0.85인데 좀 못 믿어오시면 1호까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과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물론 애기도 중요하겠죠. 네, 보면은 보통 야광뽕돌이 많이 작용을 해요. 봉돌 무늬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봉돌은 12호 기본 베이스를 12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맥시멈으로 봤을 때 20호 그 이상 물발이 세면 사실상 낚시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12호, 15호, 20호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릴 얘기도 할게요. 릴을 드랙을 조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손님들이 그 릴을 꽉 잠그고 이렇게 오시는 초보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릴을 드랙을 꽉 잠그고 챔질을 하게 되시면 오징어가 물론 뭐 달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뜯어져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릴은 제가 여기 집에 있는 게 낚싯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손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쫙 지금 꽉 잠가져 있죠. 드랙이 안 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챔질을 하게 되면 오징어가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랙을 스피닝 같은 경우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자, 이건 너무 잘 풀리죠. 이 정도는 안 되고 좀 더 조여서 손으로 좀 힘을 줘서 당겨지는 정도. 자, 이 정도. 힘을 쭉 성인 남자가 잡고 힘을 줘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정도.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챔질을 하게 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낚시 장비 문의 많이 하시는데 제가 낚싯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오징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도 낚시예요. 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든 라이트하게 가는 게 좋아요. 뭐 봉돌도 마찬가지고 합사도 마찬가지고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대도 하루종일 저희가 갑오징어 낚시하면 하루종일 들고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리대가 예민한 거.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낚싯대가 튜블러 팁이 있고 솔리드 팁이 있죠. 이제 튜블러 같은 경우는 안이 텅텅 비어 있고 솔리드 팁 같은 경우는 우리 찌낚싯대처럼 그냥 통으로 하나가 카본인 그런 솔리드 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솔리드 팁이 예민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갑오징어 입질을 느끼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 낚싯대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릴 손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스피닝 릴이 좋냐
베이트 릴이 좋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스피닝 릴의 장점은 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수심 낮은 데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수심 예를 들어서 한 30m권을 갔는데 스피닝 릴로 이렇게 줄을 풀면 우리가 줄만 풀리죠. 스피닝 릴은 그러면 뭐 10호 뽕돌로 수심 30m를 금방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스풀이 돌면서 줄이 풀리죠. 아무래도 줄만 풀리는 것보다 이렇게 스풀이 돌면서 풀리는 거는 속도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스피닝 릴하고 베이트 릴을 두 가지 다 써보면 줄 내리는 거는 스피닝 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봉돌을 가볍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입질을 느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스피닝 릴의 단점은 무엇이냐, 한 30m권에서 낚시를 하는데 갑오징어가 작은 것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큰 갑오징어가 걸렸을 때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랜딩을 하고 올리고 내리고 하고 하는 게 스피닝 릴은 너무 힘들어요. 반면에 베이트 릴이 단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풀이 돌면서 줄이 풀리기 때문에 침강 속도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봉돌을 무거운 걸 쓰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스피닝보다는 봉돌을 무겁게 쓰시니까 예민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장점, 베이트 릴의 장점은 뭐냐면 수심 30m권에서 이렇게 큰 오징어를 랜딩을 하셔도 쉽게 올릴 수가 있죠.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 생각에 맡겨야 돼요. 그 스피닝 릴을 쓸 것인가 베이트 릴을 쓸 것인가. 그거는 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대세는 거의가 베이트 릴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베이트 릴이 좀 더 편해요. 이렇게 감아 올리는 게 너무 무거우면 감아 올리면 힘드니까 베이트 릴을 많이 씁니다. 대신에 뽕돌을 조금 더 높여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입질 보는 법. 이거를 제가 낚시를 나가면 오전에 꼭 손님들한테 한 번씩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인지를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뒤에 이렇게 보드에다가 그림도 좀 그려보고 미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배를, 이게 잘 보이신가요? 이게 지금 배고 이게 낚싯대고 이게 조류 방향인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잘 보시면 조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저희가 배를 여기다 이렇게 대면 배를 최초에 이 장소에 배를 이렇게 댔으면 조류를 따라서 배는 점차 이렇게 흘러가겠죠. 우리는 이게 낚싯대입니다. 낚싯대에서 이렇게 봉돌과 애기를 달아서 이렇게 바다에 빠치면 처음에 떨어진 위치는 내 발밑에 떨쳐도 이 정도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배가 조류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바람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람이 없는 날을 지금 가정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배를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되면 배는 조류를 따라서 점차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겠죠. 조류 방향이 이쪽에 갈 때. 자, 이렇게 낚시꾼이 낚싯대를 이렇게 바다에 봉돌을 찍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닥에 딱 봉돌에 닿으면
처음에 살짝 이렇게 들어봅니다.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무게감을 느끼신 다음에 다시 살짝 내려놓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계속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떠들 쳤겠지만 내가 살짝 들었다 놓으면 어느 정도 봉돌이 이동을 해서 이 정도에 이렇게 또 위치를 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봉돌을 살짝 들어봅니다. 그러면 물론 오징어가 잡고 이렇게 쭉쭉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게감으로 지금 현재 시점은 그래요. 무게감으로 느끼셔야 돼요. 뭐 오징어가 대갑이거나 공격성이 강하지 않을 때에는 애기만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요. 애기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물론 잡고 이렇게 쭉쭉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입질이 확실히 표현이 되겠죠. 네, 평균적으로 애기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봉돌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살짝 낚싯대만 들어보면 기존의 무게와 다른 무게감이 분명히 듭니다. 그때는 강하게 짧고 강하게 챔질을 훅 해주셔야 돼요. 뭐 문어 낚시하듯이 이렇게 쭉 뽑는 게 아닙니다. 쭉 뽑는 게 아니고 짧고 강하게 훅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그 원리가 있어요. 오징어를 제가 잡아보면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애기가 침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에 자 오징어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챔질을 짧고 강하게 훅 해주면 오징어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서 침이 이렇게 탁 박히거든요. 이렇게 랜딩이 돼야지. 오늘도 손님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챔질을 잘 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겠죠. 오징어 이렇게 잡고 쭉 따라 올라오다가 챔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침이 안 박혔을 때요. 다 올라와서 이렇게 놔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또 지금 시즌에는 수심 깊은데 오징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챔질을 확실하게 쭉 해주셔야지 오징어가 제대로 챔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틱 하거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못 뽑듯이 하면 제대로 안 박혀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나죠. 이제 제가 입질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다 말았는데 문어 낚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바닥에 달면 조류를 따라 문어도 똑같습니다. 이 배가 이렇게 조류 따라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움직이면 봉돌이 바닥에 딱 찍으면 문어는 봉돌을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끌고 가죠. 끌고 가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못 뽑듯이 챔질을 하면 문어가 걸리는 거죠. 근데 오징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봉돌을 바닥에 놓고 덜덜덜덜 이렇게 끌고 가면 이미 그 느낌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징어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오징어 낚시 방법 자체가 봉돌이 바닥에 딱 닿으면 텐션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줄을 더 이상 놔주셔도 안 되고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질을 한번 딱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내려놓겠죠. 그러면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뒤로 점차 흘러나가겠죠. 두 번째 입질을 보기 전에 원줄을 풀어줘야 돼요. 배가 흘러간 만큼 원줄을 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고 다시 한번 살짝 들어서 입질을 보고 그리고 그대로 또 다시 바닥을 찍고 오징어가 없으면 배는 그 사이에도 계속 흘러가요. 뒤쪽으로 흘러간 만큼 계속 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봉돌을 살짝 들어보고 또 줄 풀어주고 입질 보고 그리고 있으면 챔질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랜딩을 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무게감을 느꼈다 바로 챔질을 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오징어 낚시를 할 때는 낚싯대를 보통 이런 식으로 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낚싯대를 입질을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여분의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첨질하려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입질은 이렇게 포대, 이런 식으로 입질을 포대, 이제 무게감을 느꼈을 때는 이렇게 내리고 여분의 원줄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여분의 원줄을 감아주고 약 3초간 이 행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 3초간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여분의 원줄을 감으면서 낚싯대를 내려준 다음에 그대로 챔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뭐 바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챔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2, 3초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낚싯대를 내리면서 여분의 원줄을 감아주면서 챔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만 알고 잘 인지를 하고 오셔도 제가 아침에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뭐 제가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과 낚시를 하는 방법,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네, 저는 현장에서 제가 필드에서 느낀 점과 낚시법을 설명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초보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해드린 설명들을 똑같이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감을 잡고 잡아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낚시가 끝날 때까지 못 잡고 감을 못 잡으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손님은 오징어가 옆에서 다른 손님들이 계속 잡아내시는데 혼자서 도저히 감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은 어떤 식으로, 그 후에 이제 조금씩 잡아내긴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하셨냐. 바닥에 닿고 조금만 느낌이 이상해도 그냥 바로 챔질. 뭐 우리 쭈꾸미 낚시 하듯이 뭐 넣어놓고 1, 2, 3, 4, 5 쉬고 챔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뭐 20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린 부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뭐 낚시